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이태원입니다. 자, 시간에 따라 빛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우리는 알아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해가 진 후, 일몰 후는 과연 어떤 풍경의 모습이 나올까? 하늘빛, 물빛, 그리고 피사체에 비친 색감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따라 하늘 빛이 어떻게 된 것을 우리 계속 봤습니다. 새벽부터 일출 전후, 우리가 처음에 검은 빛에서 코발트 블루, 그 다음에 푸르스름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서 이제 빨간색, 그 다음에 주황색, 그러다가 노란색에서 하얀색이 있는 이런 대낮, 그러다가 다시 주황색과 빨간색이 있는 골든타임. 지난 시간에 골든타임을 한번 보셨을 겁니다. 골든타임 하면 제주도의 현무암을 역광으로 촬영했던 사진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자, 마지막에 일몰 후의 하늘빛 은 보라색과 코발트 브루, 그 다음에 검정색, 요게 등장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몰 후에는 하늘빛을 어떤 색을 캐느냐? 바로 보라색과 코발트 블루를 캐러 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뉴올리언스 사진입니다. 자, 뉴올리언스에 조명들이 하나 둘씩 빌딩사로 켜지고 있고요. 하늘은 아직까지도 변함이 없죠. 예, 해가 졌긴 하지만 완벽하게 여기에 붉은색이나 노란색이 있는 게 아니라 도시에서 만나는 또 풍경, 하늘 색깔은 또 우리 바다에서 만나는 색깔과 조금 다르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어쨌든 어둑어둑해 가는 도시에서의 어둠 색깔은 우리가 보는 자연 색깔보다 훨씬 더 어떻게 해요? 도시는 빨리 찾아오게 되겠죠. 어둠이 빛이. 그래서 어떻게 인공 조명이 들고 하늘은 아직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일몰 후의 시간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 시간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자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어떨까라는. 여기는 바로 말레이시아의 코타키나발루입니다. 코타키나발루 하늘을 보니까 노란색과 붉은 빛이 아직까지 잔잔하게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 여기 등장하는 보랏빛 색깔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골든타임 시대 때 지금 있는 겁니다. 골든타임 때. 이 하늘빛과 색깔로 보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 앞부분에는 노란색과 붉은색이 드는 골든타임 시간대를 조금 더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점점점 지나갈수록 어떻게 표현되느냐의 시간이 다가오겠죠. 그래서 이제 물빛도 보시면 반사색이 힘이 약해지냐 보니까 여기 어때요? 여기 이쪽 부분만 구름이 있어서 이쪽은 어두우니까 바다색이 좀 시커멓게 나오고요. 여기는 하늘빛이 반사된 이 해변가에는 노란색과 붉은색이 감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 등장하는 보라색과 코발트 블루가 등장하지 않은 골든타임 시대 때 코타키나발루 해변의 모습입니다. 제가 코타키나발루 막 산에만 갔다고 생각하셨잖아요. 내려와서 리조트에서 이렇게 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해변가를 한번 걸어보는 기억도 나고요. 자, 이 사진은 바이칼입니다. 러시아 바이칼. 여기 봉고차가 생긴 것처럼 독특한 차들이 좀 있었던 바이칼 호수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해가 거의 졌어요. 여기가 보니까 제가 이거는 슬라이드로 찍다 보니까 입자가 좀 거칠어 보입니다. 거칠어 보이는데 여기 노란색과 빨간색이 있고요. 요 사이에 보라색들이 이제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보라색이. 완전 해가 지고 나면 더 찬란한 보라색과 코발트 블루가 생기죠. 자, 러시아의 바이칼 호수는 이르츠크에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겨울에 바이칼 호수를 사진 찍기 위해서 얼음 모습을 찍으러 가기도 하고요. 여름에 바이칼 호수를 가게 되면 이렇게 또 갤이라는 그 숙박시설, 몽골의 어떤 숙박시설 같은 원형으로 된 텐트 같은 거죠. 갤에서 자면서 여기 아름다운 바이칼을 감상하는데 여기 가면 바이칼 근처에 브라트라인이라고 해서 우리랑 똑같이 생긴 한민족과 아마 DNA 검사하면 거의 99% 가까운 생김새 똑같아요.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란색과 빨간색과 그 다음에 검은 실루엣, 골든타임에 어느 정도 영향권에 들어간 그런 빛깔의 색깔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인도 오르차예요. 오르차라고 해가지고 오르차 성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해가 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전체 화면 색깔 중에서 차지하는 색깔이 보라색 기운이 많이 돌죠. 아, 이제 해가 졌구나. 예, 오르차에서 해가 완전히 진 상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색깔을 대낮을 기준으로 해서 하얀색에서 다시 주황색에서, 그러니까 노란색이죠.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다음은 코발트 빛이 빛나는 시기 전에 바로 보라색이 든다. 보라색 기운이 전체 성을 이제 감싸는 그런 색감으로 오르차라 보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는 프랑스 파리입니다. 해가 완전히 졌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에 루브르 미술관 이쪽에 붉은 보라색 톤들이
돌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늘 위쪽엔 코발트 빛이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에서 독특한 건물이 두 개 파리가 있는데 하나가 에펠탑이고 하나가 루브르 미술관의 저 유리 피라미드예요. 에펠탑을 지었을 때 프랑스 사람들은 저걸 부셔버리고 싶다 그랬어요. 1881년도에 만국박람회에 상징하는 것이 에펠탑인데, 그래서 모파상은 저걸 부셔버리고 싶을 정도로 싫어해가지고 어때요? 에펠탑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구시가지에 어느 곳에서나 에펠탑을 봤기 때문에 너무나 싫어해서. 두 번째가 바로 루브르 미술관의 유리 피라미드예요. 왜 우리가 이집트에 유리 피라미드를 해서 프랑스의 자존심을 낮추는가? 근데 지금 에펠탑은 2000년도에 세계 2억 명이 다녀간 세계 기네스북에 오른 스팟이고요. 루브르 미술관도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꼭지점을 하고 접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 루브르 미술관의 유리 피라미드를 촬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좀 모습은 그 프랑스 시민들한테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박물관을 찾는 루브르 미술관과 에펠탑을 상징합니다. 자, 해질 무렵에 찍으니까 여기 보면 현지인들이 자전거 타고 나오고 앉아서 연인들이 데이트 즐기는 모습. 하늘은 자, 붉은색은 아주 조금만 남겨놓고 보라색 기운들이 하늘을 지배하는 색감이 됐습니다. 이게 해가 진 후에, 일몰 후에 하늘색을 이제 담는 겁니다. 절대 우리가 일몰 잘 찍었다고 카메라를 접고 집에 가시면 안 돼요. 하늘빛을 계속 봐야 돼요. 또 한번 볼까요? 여기는 통도사입니다. 양산 통도사에서 겨울철에 가면 이제 스님이 범종각에서 징을 딱 치죠. 그 뒤로 어떻게 붉은색 기운이 있고 위에 코발트 빛이 보라색과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진을 찍으려면 겨울철에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름은 한하기 때문에 오후 6시에 범종각에 스님들이 이 종을 치는 시간에 가면 대낮이거든요. 거의 한해요. 지금 시간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 7, 8호 생각해 보세요. 아마 굉장히 한할 겁니다. 근데 겨울에 가시면 시간대 잘 맞추시면 6시에 이렇게 해질 무렵 통도사의 하늘빛을 담을 수 있습니다. 등장하는 색깔은 뭐냐? 여기 이제 보랏빛과 코발트가 등장한다. 자, 여기도 보시면요. 자, 스페인 톨레도요. 스페인 톨레도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많이 설명드렸죠. 이사벨 여왕이 1492년도에 이 스페인을 통일하고 수도를 어디로 삼았어요? 톨레도로 삼았다. 그리고 톨레도 저 대성당은 자기 아들 19살 때인가요? 미성년자에 되는 20대도 안 된 젊은 후안 왕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도 내 아들의 영묘가 있는 무덤이 있는 곳을 바로 톨레도 성당에 묻었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볼 수 있도록 이 톨레도로 개발하지 말라. 그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이사벨 여왕이. 그 후로 이사벨 여왕의 손자였던 카를 5세, 그 밑에 있는 우리 펠리페 2세, 3세 이런 사람들이 톨레도를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톨레도의 변방 도시였던 도시 마드리드로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이사 가게 된 겁니다. 그 중심이 바로 이 톨레도 성당이에요. 자, 해질 무렵에 찍으면 여기가 붉은 기운이 돌지만 그 하늘 위로는 어때요? 보라색 색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느끼는 거죠. 주황색과 노란색과 주황색과 빨간색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면 등장하는 색깔은 보라색과 코발트 빛이 생기고 이제 검은 실루엣이, 골든타임에 이건 검은 실루엣이 떨어졌던데 어두워지니까 조명이 켜지니까 또 다른 색이 이제 건물에 비춰지는 거죠. 그 전에 골든타임 때는 이게 전부 다 검은 실루엣으로 찍혔잖아요. 근데 이제 조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하늘 색깔과 이 조명이, 인공 조명이 빚어내는 색깔들이 조금 더 다르게 섭니다. 그러면 실루엣에서 찍은 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루엣. 자, 브라질에서 되게 아름다운 리우데자네이루. 세계 3대 미항이죠. 나폴리. 이탈리아 나폴리, 호주 시드니,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세계 가장 아름다운 미항이랍니다. 제가 여기 나중에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코르도바도 700m의 산 위에 예수 그리스도 상이 다 십자가 양팔을 벌리고 있죠. 높이가 한 30m 돼요. 팔 넓이가 한 28m. 세계 신 불가 사이에 7개 불가 사이에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코르도바도 산 정상에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상이죠. 거기 해질 여기 모습이에요. 자, 해가 거의 다 지고 나니까 여기 주황색과 빨간색과 등장하는 색이 이제 보라색 기운들이 쫙 돌죠. 거기에 산에 구름이 먹어졌어요. 좀 몽환적이죠. 포커스가 조금 안 맞아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렇게 느끼면 보면 여기서 오른쪽에 딱 예수장인지 팔 벌리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진작에 다 갈 겁니다. 이거를 햇빛 들어오는 시간에 순간으로 쫙 찍으면 너무 밋밋해요. 그런 사진을
맞아요. 하늘에 딱 노출 맞추니까 여기는 어때요? 검게 색깔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여기 조명 시설이 반대쪽으로 있고 등 쪽으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코르도바도 정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상 30m짜리 산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노을과 함께 해진 후의 풍경과 함께 쫙 그러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신의 영역,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호와를 만나는 그런 순간인가? 그런 빛으로 가고 싶은 그런 느낌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빛을 어떻게 공략할까에 대한 고민들은 자, 요 사진 같은 경우는 보면 조금 더 붉죠. 시간대가 아까 리오네 자이데르는 노란색이 돈다면 요거는 조금 더 붉은색이 조금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거의 이제 해가 완전 지고 점점 코발트 빛이 중간중간에 등장할 겁니다. 거기 밑에 새들이 이제 집을 찾아서 날아가는 모습을 조그맣게 넣었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전체 톤은 붉은 하늘입니다. 색감을 담아도 얼마든지 사진이 가능하다. 그런 것들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텔아비브예요. 텔아비브. 텔아비브가 바로 이렇게 바닥 끼고 있어요. 바닥 끼고 있는데 색깔 보세요. 붉은색에 보라색이 조금 머금은 거죠. 그런 색깔이 들어가는 순간 조명은, 인공 조명은 켜져요. 아니었으면 더 실루엣으로 나오겠죠. 그 시계는 골든타임 시대인 거고, 골든타임 시간대에 벗어나서 우리가 지금 해가 진 후에 마지막에 아슬아슬하게 남은 5% 몇 퍼센트 안 되는 그 태양빛이 바다를 이렇게 붉고 보라색에 가까운 붉은색으로 부스름하게 물든 텔아비브의 저녁 풍경입니다. 가보시면 이렇게 고즈넉하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이 전쟁에 휘말리는 그런 사태가 많이 벌어졌던 안타까운 그런 역사 현장인데 아마 여행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지나 먼 곳 그리고 좀 전쟁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여행지는 한 살이라도 건강하고 젊었을 때 다녀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흔히 그런 말씀 드려요. 중국이나 일본, 가까운 싱가포르, 소위 말해서 3-4시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여행지는 젊었을 때 가지 마시라고. 특별하게 먼저 아이들하고 이렇게 좀 가면 몰라도 언제 가요? 그건 나이 드셔서 거의 한갑 넘으셔서 아니면 70대 넘으셔서 중국 여행하고 일본 여행해도 괜찮아요. 왜? 거기는 많이 가깝잖아요, 비행기가. 반대로 우리 유럽 가려면 10시간, 미국 가려면 12시간에서 15시간, 남미 가려고 생각해 보세요. 엄두가 안 나실걸요? 그러면 언제 가야 돼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오지. 제가 많이 보여드리는 티베트,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 혹은 또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은 언제 가요? 오지는 정세가 안정될 때 무조건 다녀오셔야 돼요. 정세가 안정될 때 갔다 와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시리아 같은 경우 내전 한 15년 하니까 시리아 못 가잖아요. 그렇죠? 불안해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전 쪽으로 조금 위험하다 싶은 지역들 있잖아요. 북아프리카 쪽. 그 다음에 우리 중동 쪽. 아마 이란 쪽도 이라크 쪽 이런 데도 여행이 쉽지가 않아요. 거기가 이제 정세적으로 안정된다. 그러면 거기부터 갔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여행을 어떻게 갈까? 그거는 나이대가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가 그러면 또 젊었을 때 언제 어디를 가느냐? 바로 트레킹. 네팔 쪽에 있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알프스, 캐나다, 로키 이런 데 또 산 트레킹은 또 젊었을 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버킷리스트를 촬영할 때 지금 사진과 좀 동떨어진 이야기지만 버킷리스트를 촬영할 때 여러분들은 어느 여행지를 갈 건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요거 이집트의 아스완이에요. 라일강이에요. 라일강. 해가 완전 졌어요. 근데 붉은 기운에 어때요? 하늘에 보라색이 묻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여행지는 그럼 언제 갈 거예요? 나이 들어서요? 여기서 이집트 가려면 얼마나 먼데요? 그리고 라일강에 크루즈하는 것 그건 쉬운가요? 쉬운지 않죠. 근데 해보고 싶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핑크스도 보고 싶고 피라미드도 보고 싶고 피라미드가 있는 그 깊숙한 묘 안에도 들어가고 싶고 너무나 아름다운 이집트를 다 여행하는데 한 2주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한 살에도 젊고 체력이 될 때 이렇게 가보시면 제일 좋다. 자, 아스완의 나일강의 풍경도 보시면 이제 해가 완전 지고 나니까 하늘 색깔이 어때요? 붉은색에서 보라색 기운이 듬성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골든타임 때 노란색과 주황색과 붉은색이 지배적인 색깔이었다면 이제는 붉은색에 보라색과 코발트 빛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